오늘도 무사히 눈을 뜨고 거울 속에 나에게 고생했다 한마디 건네며 아침을 시작하셨나요? 우리 60대, 70대 시청자 여러분, 사실 나이가 들수록 아침잠이 줄어든다고들 하죠. 새벽 대여섯이면 눈이 번쩍 뜨이고 조용한 거실에 나와 물 한 잔 마시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중한 아침 시간에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가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나는 건강하게 살려고 아침마다 정성껏 챙겨 먹는데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고구마도 찌고 토마토도 갈고 몸에 좋다는 바나나도 예쁘게 깎아서 식탁에 올리시죠. 자녀들이 사다 준 영양제도 챙겨 드실 거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그 정성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들어서 그렇다, 노화 현상이다라고만 하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빈속에 집어넣는 그 음식들이 우리 위벽을 헐게 하고 혈당을 치솟게 하며 심지어는 심장에 무리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정보는 넘쳐납니다. 하지만 우리 시니어들에게 딱 맞는 진짜 정보는 찾기 힘들죠. 오늘 저와 함께 왜 내 속이 늘 더부룩했는지, 왜 아침만 먹으면 기운이 빠졌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시죠. 2026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더 늘려줄 진짜 공부를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이제 새 기계가 아닙니다. 60년, 70년 넘게 쉼없이 달려온 귀한 골동품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맵고 짠 걸 먹어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들이켜도 위장이 튼튼하게 버텨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 몸속 위장은 나이가 들면서 두 가지 큰 변화를 겪습니다. 첫째는 위점막의 약화입니다. 위장은 강한 산성인 위액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끈적끈적한 점막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점막이 얇아집니다. 보호막이 얇아진 상태에서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은 비명을 지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속쓰림입니다. 둘째는 소화효소의 감소입니다. 침 속의 아밀라아제, 위 속의 펩신 같은 효소들이 예전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음식이 들어와도 분해가 안 되고 위 속에 오래 머물게 되죠. 이게 더부룩함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공복이라는 상태입니다. 밤새 8시간, 9시간 비어있던 위장은 아주 예민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잘못된 음식을 넣는 건 상처난 피부에 소독약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위장에 무슨 짓을 하고 계신가요? 나는 괜찮아라고 과신하지 마세요.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보낸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큰 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걷고 있고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자식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중의 건강 프로그램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효소가 어떻고 호르몬 수치가 어떻고 이런 말들 들어도 금방 까먹으시죠? 저는 전문가로서 권위를 세우기보다 여러분의 식탁 옆에서 이건 드시지 마세요. 이건 이렇게 드셔야 약이 됩니다라고 속삭여주는 친절한 가이드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수많은 의학 자료와 시니어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저와 함께 식단을 바꾼 수많은 분들이 아침이 달라졌다,
약 먹는 횟수가 줄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비싼 보약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일 아침 식탁에 올릴 음식을 한두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제가 그 길을 아주 쉽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아침을 망치고 있는 첫 번째 주범을 소개합니다. 그건 바로 고구마입니다. 세상에 고구마가 왜? 라고 하실 겁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도 많고 변비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공복에 고구마는 시니어들에게 최악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화학적인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고구마에는 타닌과 아교질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위벽을 만나면 위산 분비를 엄청나게 촉진합니다. 위벽이 얇아진 우리 시니어들이 빈속에 고구마를 먹으면 쏟아져 나오는 위산이 위벽을 직접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만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혈당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찐 고구마, 특히 달콤한 군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아침 빈속에 고구마가 들어오면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가 로켓처럼 치솟습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2026년 현재 우리나라 시니어 3명 중 1명은 당뇨 위험군입니다. 빈속에 고구마를 드시는 습관은 췌장을 혹사시키고 당뇨를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나는 당뇨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고 그 결과 1시간 뒤에 다시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엄청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침 먹고 나서 유독 졸리고 기운이 없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그럼 고구마는 영영 못 먹나요? 아닙니다. 고구마는 식후 간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아침 식사 대용으로 꼭 드셔야 한다면 고구마를 드시기 전 최소한 삶은 달걀 하나랑 우유 한 잔을 먼저 드세요. 단백질과 지방이 위벽을 코팅해주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줄 겁니다. 두 번째 범위는 의사들이 가장 추천하는 채소,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는 서양 속담도 있죠? 그만큼 몸에 좋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공복에는 예외입니다. 위 속에서 생기는 돌을 조심하세요. 토마토에는 팩틴과 융해성 수렴 성분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 성분들이 빈속의 강한 위산과 만나면 끈적끈적한 덩어리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위장 운동이 힘차서 이 덩어리를 금방 소장으로 내려보냅니다. 하지만 우리 시니어들은 위장 근육도 힘이 빠져 있습니다. 이 덩어리가 위 배출구에 딱 걸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 내부의 압력이 올라갑니다. 속이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 명치 끝이 꽉 막힌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심한 경우 이게 단단해져서 위석, 즉 윗속에 돌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토마토는 산도가 높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토마토 주스를 한 잔 마시는 습관은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목이 따갑고 밤에 잠들 때 신물이 올라온다면 혹시 아침마다 토마토를 드시고 계시진 않은지 체크해 보세요.
토마토는 익혀서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올리브유에 살짝 볶거나 달걀과 함께 볶음 요리로 드세요. 토마토의 좋은 성분인 리코펜은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몇 배나 높아집니다. 생으로 드시고 싶다면 꼭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거나 식사 중간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시니어들의 국민 간식 바나나입니다. 이가 약해도 씹기 편하고 달콤해서 아침 대용으로 가장 인기가 많죠. 하지만 바나나 역시 빈속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장과 혈관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잠을 잘 오게 하는 고마운 영양소죠. 그런데 문제는 균형입니다. 빈속에 바나나가 들어가서 마그네슘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면 혈액 속에 있는 칼륨과의 비율이 깨집니다. 우리 심장은 미세한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데 마그네슘과 칼륨의 균형이 깨지면 심장 박동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거나 평소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시니어분들에게 공복. 바나나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바나나 하나 먹는다고 죽기야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장 큰일이 나지는 않죠. 하지만 이런 작은 자극들이 매일매일 쌓이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100세를 보고 관리해야 하니까요. 자, 이제 걱정은 그만하세요. 제가 여러분의 식탁을 책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황금 식단 3가지를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 단계, 미지근한 물 한 잔, 기적의 마중물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찬물 마시는 분들, 오늘부터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위장은 아침에 아주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여기에 찬물이 들어가면 위장은 깜짝 놀라 수축하고 소화 기능이 마비됩니다. 반드시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드세요. 이 물 한 잔이 혈액을 맑게 하고 장기를 깨워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두 번째 단계, 양배추와 당근, 위장의 보디가드입니다. 양배추는 위벽을 보호하는 비타민 U가 풍부합니다. 위 점막을 코팅해주는 천연 연고라고 생각하세요.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은 점막 재생을 돕습니다. 양배추를 살짝 데치거나 생으로 썰어서 당근과 함께 몇 조각 드세요. 이게 여러분의 위장을 지켜줄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 삶은 달걀, 근육의 생명줄입니다. 우리 나이에 가장 부족한 게 단백질입니다. 달걀은 소화도 잘 되고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 2알만 드셔도 포만감이 오래가고 나중에 고구마나 빵을 조금 먹더라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달 뒤 아침마다 느끼던 그 기분 나쁜 속쓰림이 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요. 밥을 먹고 나서도 속이 편안하니 산책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드니 약값도 아끼고 무엇보다 어디 아플까봐 전전긍긍하던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노후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에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뭐하고 예전처럼 공복에 고구마와 바나나를 계속 드신다면 어떨까요? 위염은 위궤양으로 발전하고 혈당 관리는 실패해서 매일 손가락을 찔러 피를 확인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날들이 올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니어들에게 건강을 잃는 것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미안함과 경제적인 부담까지 따르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선택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느냐 아니냐.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10년 뒤를 결정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맛있는 거 드시러 다니고 손주들 재롱 보며 활짝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주방으로 가보세요. 내일 아침에 마실 미지근한 물을 담을 컵을 미리 꺼내두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양배추나 달걀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없다면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꼭 담아오시고요. 댓글창에 내 몸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한 번만 써보세요.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자극해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응원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아이고, 이거 정말 좋은 정보네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소중한 친구분들, 특히 아침마다 속 쓰려 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이자 복을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진솔하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아프지 않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